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복습 해봅시다. 복습. 저번에 적천수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 방탕하는 분탕질하는 수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전적으로 금목에 의지한다. 달리 표현하면 방탕하는 수기를 조절하려면 금이 필요하거나 목이 필요하다. 근데 희한하죠, 그죠? 금이 혹은 목이 혹은 금도 목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구조에 따라서 금목에 다 있는 게 좋긴 하겠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금목이 싸운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극히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병인올이다 이건 좋다 이런 식의 이민올은 나쁘다 이런 식의 착각들을 하죠. 왜냐하면 이 노래는 추우니까 병어가 필요하지 임수가 어떻게 필요하냐 이런 식의 착각들. 자, 그런데 수기도 마찬가지라. 수기가 강하면 대부분은 설기신 이런 설기를 해줘야 좋다는 착각을 하죠. 굉장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주 예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여도 절대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수기는 설기해 목으로 빼줘야 좋은 것이요 이런 그 관점을 절대로 안 바꾸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물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호수가 이만하면은 이게 쩔쩔 나가는 게 터져버려. 혹은 여기 잠시만 막혀버리면 이거는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다고. 그런데 금이 시종자가 수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극도로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방탕한 수기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목과 금.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나는 목을 고르지 않겠다. 당연히 금을 고르겠다. 왜냐하면 시 없는 자식,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무슨 뭐 호 뭐뭐 x 자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시종자가 해자축 윤회 과정을 통해서 목으로 나오는 것은 그 뿌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없는데 인이 바로 있다? 뭐야 이게? 시종자는 없는데 이게 뭐지? 밖에서 난 자식, 뭐 사생아 이런 개념이 된다.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저렇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반드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수기가 많으면 이 수기는 물살 센 어디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물과 같은데 이 물을 쭉 빼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빼주는 이 목기가 적절하게 물을 빼주지 않으면 오히려 훨씬 더 힘들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호수는 약한데 물은 가득 차 있으면 이 호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또 막 토로 막아버린다 이러면 오히려 혹은 뭐 금으로 잘라버린다 오히려 훨씬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 그런데 여기에 수기에 금을 집어넣는 거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금이 있는데 목을 자르면 나가는 길이 막힐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금을 기피하거나 혹은 종격 때문에 혹은 그 금생수로 수기가 더 분탕질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금생수로 분탕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오히려 안정된다. 나름대로 적천수가
수기의 분탕질은 전적으로 금목에 의지한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틀린 게 아니죠. 그 해석을 적절하게 못해서 틀린 거,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금수의 관계는 엄마 뱃속, 이걸 기억하면 쉽겠죠. 자,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두 사주의 예문을 봐봅시다. 자, 이민, 신해, 계해, 임자. 혈육에 정이 없고 인중병화가 있고 동남문으로 흘러 흉암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희한하죠? 왜냐하면 금생수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인으로 딱 빼줬어. 그러면 설기 직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좋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주는, 아래 사주는 동일한 것 같은데 이 글자가 틀려. 신. 하나는 인이고 하나는 신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신이 있고, 아이고 참말로 금생수, 그러면 이게 종격인가? 이거 완전히 변비 걸리게 생겼네. 변비? 그렇게밖에 안 보잖아요. 거기다 신금이 더더욱 또 금생수로 변비 걸리게 생겼네. 그때 내용을 보니 진사 출신으로 낭중에 이르렀다. 이상하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두 사주 중에서 총명이나 혹은 어떤 뭐라 그럴까, 종묘사직을 지킨 그 구조는 어느 것일까요? 당연히 아래쪽이라고. 그나마 이 사주도 신금이 있으니까 그나마 흉암을 면할 수 있었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 사주는 신금이 있으니까 훨씬 더 나빠 보임에도 실제로는 훨씬 더 좋아.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이 아래 거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신해해자로. 그런데 여기서는 해해자가 인을 향해서 간다고. 이거는 흐름이, 시간 흐름이 역류하는 거죠. 역류. 여기는 순류, 순행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흘러가는 게 이게 편하잖아요. 이쪽으로, 순차적으로. 어찌됐든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굉장한 착각을 하는데, 이런 신금이 수많은 수기가 있을 때 있으면은 뭐 종격으로 봐버리거나 혹은 금기가 흉한 작용을 한다라는 착각에 빠지는데, 아니다. 왜냐? 물에는 반드시 씨종자가 풀어져야 한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6월이다 그러면 수기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씨종자를 풀어주기 위함이다. 그 수기에 미네랄이 들어가니까 총명해진다. 그리고 종묘사직을 지켰으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생각론에 빠져서 이렇게 인목으로 빼주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한방 금으로 방 맞아가지고 막혀버리면 오히려 빠지다가 물탱크가 어떻게 되겠어요? 흐르던 호스에 딱 막혀버리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아예 목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충동질 뭐 이렇게 뭔가 뭐 출렁거리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미 안정된 상태니까. 근데 대운에서 목으로 받으면 그때는 금생수, 수생목 이런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노출돼서, 인이 노출돼서 문제가 될 소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 뭐다? 이 목보다는 금이 훨씬 분탕질하는 수기를 어떻게 한다? 안정시킬 수 있다. 금생수로 이해하는 하는 이 의미를 절대로 깨우칠 수 없다.
A문들을 계속 찾아보세요. 무엇이 맞는지.